매니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브라질의 파라라는 항구에서 비 올 때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구독자 10만 되면 제가 날라리 여성에 더 잘 맞고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길이가 비슷하시네. 이분도 곤약발이네. 곤약발이요? 겸손한 척 다 해. 트리커즈 일단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간 네네네. 첫 컨트리. 그렇죠. 트리커스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좀 덜한 편이긴 한데 일본에서는 인기가 확고한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컨트리부츠 매니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버 자켓을 입으면 일본에서는 요 버튼이나 스토우를 신는 게 그냥 룰. 여자분들한테도 이게 좀 인기 많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웃도어죠. 필드 나가고 사냥하고 이럴 때 사냥용입니다, 사냥용. 풀브로그라고 하는데 이 구멍 장식들이 과거에 이제 물이 막 이제 필드에서 들어가면 물을 이렇게 빨리 빼는 용도로 뚫어놨다는 데서 이게 기원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막혀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웰트를 바깥으로 두르는 그런 구조랑 이 솔의 두께랑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혀가 연결이 돼 있죠.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도 이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다 막아놨기 때문에. 혹시 비가 많은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 야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설계된 구조다. 실제로 물을 첨벙첨벙 들어간다기보다는 잔디밭, 풀숲을 걸어 다니면 거기가 다 이슬일 거 아니에요. 신발에 좀 습기가 침투하지 말라고 그런 설계인 거죠. 여전히 뭐 그 옛날 영국 왕실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냥하러 나가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그런 여가 활동으로 이렇게 이런 오리 사냥이나 뻥 사냥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그냥 거의 무조건 신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영국의 아웃도어면 빼놓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제일 대표적인. 그렇죠. 이게 한번 길이 들면 되게 편합니다. 엄청 무겁고 딱딱하지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그런데 길이 들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에드워드 그린이랑 크로커다일 존스에서 웨딩 슈즈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커스의 이 캡토 옥스포드는 그 앞에 두 브랜드보다 볼이 약간 넓고 등이 높아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 좀 발등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기에 정말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기 굉장히 좋아요. 역시 아시아인이 좀 높은 편인가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인류가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생들은 발모양이 바뀌었어요. 정말요? 네. 저희가 10년 넘게 영업을 하면서 발을 다 보고서 재구하잖아요. 저희 세대 이제 지금 중년 이제 아재들은 발이 이렇게 넓고 높고 막 그래요. 퉁퉁한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발이 되게 서양 사람 발이 비슷해졌어요. 슬림하고 길고.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네. 자, 파라부트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 파라부트도 사실은 굉장히 아웃도어적인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신발이라서 설계 자체가 캐주얼이고 험하게 신기 좋은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부트가 왜 파라부트냐? 브라질의 파라라는 항구에서 천연 고무를 수입해다가 이 창을 만들어서 파라부트입니다. 파라부트. 그래서 유일하게 네. 자사 공장에서 이 아웃솔을 다 만드는 유일한 구두 메이커가 파라부트입니다. 여기 다 자기네 솔이잖아요. 파라부트의 이 고무 함량이 굉장히 높은 아웃솔, 미드솔이 파라부트의 편안함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죠. 파라부트 말씀하실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편하다고. 그쵸, 편하죠. 그거를 맨 처음에 거론을 하는. 그렇죠. 네네네. 무겁다고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신발이 무거운 거랑 오래 신었을 때 편안한 거랑은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운 신발을 신으셨을 때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무게가 있으면 걸을 때 편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같이 오히려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런 잘 아시는 미카엘. 요거는 이제 티롤리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알프스 산맥 쪽에서 실제 아웃도어 용도로 많이 신었던 그런 형태의 신발, 티롤 지방에서 신었던 신발이라 해서 티롤리안 슈즈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맥을 갖고 와서 만든 게 이 미카엘. 워낙 뭐 잘 아시니까요. 이거는. 미카엘은 또 유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요 샴보드. 요게 샴보드. 요 미카엘과 샴보드가 파라부트의 두 가지 대표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비뇽이라는 조금 더 얌전한 느낌. 실제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원들 양복을 입어야 되는 분들이 비 오는 날 신는 구두로 특히 검정색을
많이 선택을 해서 신습니다. 이거 숫자도 괜찮을까요? 이거 신으면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모양이 괜찮습니다. 이거 실제 굉장히 편하고 지금 또 마침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비 오는 날 운동화나 장화는 땀이 많이 차서 불편하고 슬리퍼는 뭐 아예 난 적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사실 이런 슬리퍼를 신고 회사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가장 비가 많이 안 들어오면서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게 바로 파라부트입니다. 파라부트. 네. 생각보다 발이 뽀송뽀송하게 장마를 보낼 수 있다. 이거 확실합니다. 저는 비 오면 진짜 이런 구두를 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은 제가 알든을 신었지만 이거를 신는 이유랑 지금 알든을 신는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왜냐면 어퍼 가죽이 물에 좀 강한 가죽을 신고 비가 잘 안 들어가는 바닥, 그 조합에 된 구두를 신으면 실제로 비가 아무리 맞아도 완전히 물속으로 푹 이렇게 여기까지 담그지 않는 한 안쪽으로는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네. 비 올 때일수록 이런 거를 골라서 신으셔야 됩니다. 비 올수록 구두를 신으셔야 돼요. 미디어웰트. 잘 만든 구두를 신으셔야죠. 지금 찍고 있는 와이프는 비 올 때마다 슬리퍼를 신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비 올 때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저 뒤에 여성화도 있으니까 갈 때 같이. 네네. 알든 저 코더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끄덕끄덕. 옆으로.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하이라이트. 여기는 이제 아시죠? 존 로비라고. 네. 일본 시장에서는 거의 뭐랄까 넘사벽인 그런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하이엔드 슈즈의 거의 대표 주자죠. 근데 이게 라인이 두 개 있잖아요. 존 롭은 원래 역사적으로는 영국 런던에서 이제 탄생한 비스포크 슈메이커입니다. 그 영국의 비스포크 슈메이커가 파리에서 지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에르메스 그러니까 주인분 회장님이 즐겨 맞춰서 신으셨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사업적인 이유로 다시 이거를 접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시기에 그 에르메스 회장님이 너무 좋은 구두가 파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까우니 그럼 이 매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성화 라인을 에르메스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존 롭 파리랑 원래 오리지널 존 롭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두 개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회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존 롭은 프랑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혹시 에르메스 산하에 들어서 약간 패션하고 약간 우아함이라고 할까요? 프랑스에? 그런 게 좀 있죠.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럭셔리 브랜드의 느낌이 지금 여기에서 앞에 설명드린 구두에 비해서는 가장 많이 나고 라스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영국 구두 공장에서 만들던 라스트들을 여전히 사용을 하지만 새로 이제 출시된 라스트들은 약간 프렌치 감성이 들어가 있는 라스트들이 많고 이제 이런 라스트들이 보시면은 프랑스 산하에 있을 때 이제 출시가 된 라스트라서 그 영국 거보다는 조금 더 긴 코랑 이 커브가 좀 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직선적인 느낌. 네. 이거를 그 프랑스 분들이 좋아해서 이건 필립 2라고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옥스포드 모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상위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프레스티지 솔이라고 이 바닥이 좀 고급 가죽을 사용한 바닥이고. 그리고 뭐 로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전 세계 로퍼 모델 중에 거의 베스트? 가장 많이 신겨지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로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탑 3 정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모델로. 네. 신어보셔도 되고 뭐 아닙니다. 구입하셔도 되고. 진짜 뷰티풀하네요 역시. 뷰티풀하죠. 로퍼가 사이즈를 잘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로페즈는 발등이 약간 좀 여유롭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피팅이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도 좀 다양하게 잘 맞는 편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뾰족하거나 날렵하지 않고 이런 캐주얼한 느낌? 이런 느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무데나 막 신어도 어울리는 그런 로퍼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무늬가 뭐 있어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거는 뮤지엄 카프라 그래요. 뮤지엄 카프. 뮤지엄 카프. 가죽을 만들 때부터 이런 무늬를 일부러 좀 이제 표현해서 태닝을 하는 종류의 가죽이에요. 후작업하는 건 아니고. 이야 역시 좀 언젠가 신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언젠가 신어. 언젠가가 오늘. 오늘 그 협찬으로. 협찬? 구독자 10만 되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 보내주세요. 10만 빨리. 10만 빨리. 네, 그럼 제가 로페즈 하나 진짜 선물로 드릴게요. 누가 10만? 여기가 10만. 여기가 10만.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네. 옷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또
옷은 저희가 구두 매장으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니즈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구두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옷도 좋아하시고 네. 또 이제 이런 구두를 신으실 만한 분들이 입으실 만한 옷들을 고민을 거쳐서 소량으로 셀렉트를 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자체 제작을 하는 라인들도 섞여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옷가게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제 구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죠. 여기도 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카르미나, 스페인에 마요르카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요르카 섬에서 구두를 많이 만듭니다. 스페인 구두의 장점이 뭐냐? 퀄리티가 되게 좋고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 스페인이 비교적 그래도 유럽 안에서는 좀 인건비가 싼 편이고 네, 코스트가 좀 낮은 편이라서 이 가격의 구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60만 원대잖아요. 거의 뭐 지금 이 크로케렌저스의 뭐 80만 원대 구두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네, 퀄리티를 자랑을 합니다. 저도 까르면 하나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진짜 품질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쉐입도 되게 그렇죠. 저는 좀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구두가 나라마다 특유의 쉐입 같은 게 있어요. 뭐 영국 구두가 조금 더 점잖고 몽툭하고 동그랗고 뭐 미국 구두는 좀 더 투박하고 이탈리 구두들이 굉장히 뭐 얄쌍하고 길고 이렇게 하다면 스페인 구두도 어느 쪽이냐면 약간 길고 얄쌍하고 좀 섹시한 이런 라인을 가진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혹시 좀 비슷한 약간 라틴계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영미계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진중하고 투박하고 네. 라틴계는 뭔가 좀 약간 섹시하고 약간 쇼업하는 그러니까 보여주려는 약간 날라리 날라리 이런 약간 느낌? 컬러 이런 느낌이 그런 있죠. 느낌. 저희 이런 이 비트 밑에 네, 또. 비트 로퍼도 네, 잘 나가는 편입니다. 가격이 괜찮거든요. 이거 뭐 40만 원대. 네, 예산에 좀 민감하시다, 버짓 모델이다 그러면은 카르미나 좀 보시면 퀄리티적으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라스트가 좀 얄쌍하다 보니까 볼이 좀 너무 넓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착용하시기에는 조금 안 맞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에 맞으시면 정말 강추하는 구두 중에 하나. 네. 너무 많지? 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 세계 이런 구두를 저희가 다 팔게 됐어요.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너무 최고가 됐어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아니, 같아요. 오그라드는 오그라드는 것 같아. PRR 부분을 해야지. 이게 팩트니까. 사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샵이 굉장히 드뭅니다. 생각보다 외국에도 아마 도쿄의 이세탄 멘즈관 정도 아닐까. 거기도 좀 작게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종류는 다 있긴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대단한 매장이죠. 저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매장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런 메인 브랜드들을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마 유니페어가 거의 세계 전 세계적으로도 좀 흔치 않은 샵 아닐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너무 남의 말 남의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좀 저는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재수 없어. 그냥 겸손을 하시는 겸손한 거죠. 너무 겸손하는 것도 재수 없다. 뭔지 알죠? 네. 이제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분을 타겟으로 하는 라인들이 여기 작게 나면 이쪽 가까이서 찍으세요. 자세하게 보셔야지. 자세하게. 그때 촬영하셨던 모델은 아예 안 보이네요. 저 따로 놨나봐요. 네, 여기는 이제 여성화 모델이라서 저희가 과거에도 여성화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보통 여성화는 디자인이 남성화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힐이나 뭐 플랫슈즈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유니페어 매장에 오셔서 구두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약간 그쪽 계열보다는 클래식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남성화를 여성 사이즈로 만드는 그런 느낌의 여성화를 주로 선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겉에 디자인은 그냥 남성화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 뱀프라고 하는 이 앞에 길이가 좀 짧거나 조금 더 여성에 더 잘 맞고 좀 귀여운 느낌으로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벨지안 슈즈라고. 벨지안 슈즈. 미국 뉴욕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마치 교복화와도 같다. 심지어 여고생들이 이제 교복을 신고 다니는 그런 얘도 많고, 원래는 룸 슬리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바닥 안에 피아노 헤어라고 하는 펠트 아시죠? 네. 실 뭉탱이 같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양모. 그래서 이게 신으시면 약간의 그런 폭신한 그런 느낌, 쿠션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실내화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타입은 안에 실 자국 같은 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그냥 신으셔도 발이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게 부드럽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걸로 가격은 얼마일까요?
요거는 499,000원. 네. 신고 버리기에는 조금 가격이 있지만 제가 이제 뉴욕 매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건데 거기 이제 동네 여성분이 많이 신으신 허른 신발 신고 와서 새로운 거를 사서 이거를 그냥 놓고 그냥 신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죠. 이야, 좋은 장면을 목격하셨네요. 네. 그럼요. 스토리가 중요하죠. 스토리 중요하죠. 네. 그만큼 이제 일상에 되게 신기 좋은 하지만 또 이 모양 굉장히 좀 우아한 그런 로퍼다.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걸 판매하는 매장이 뉴욕의 벨지안 슈즈랑 유니페어밖에 없어요. 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유럽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실제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왜냐면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 벨지안 슈즈는 유니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구디얼티드 슈즈를 한국에 소개했을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수리를 해가면서 오래오래 신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구디얼벨트 신발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전문 업체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좋은 기회로 이 리슈라고 있거든요. 네. 리 슈즈입니다. 아. 네, 그래서 리슈. 굉장히 전문적인 수선 업체고요. 일본에서 시작한 수선 업체고 우연찮게 일본 대표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려서 한국에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이 유니페어 공간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고무창을 댄다거나 뒷급을 가신다거나 전체 저렇게 창을 다 가신다거나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케어도 해드리고 뭐 사이즈가 잘 안 맞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하시면 여기서 많은 걸 도와드립니다. 어쨌든 슈 케어에 관한 것들은 싹 다 여기서 모든 거 가능하다. 비싼 신발을 사셨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시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 고객분들도 꽤 많이 오세요. 하이힐 수선하시러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리슈의 모토는 구두의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깝게 수선을 해주신다가 모토이시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구두를 망치지 않아요. 여자 구두 진짜 비싸잖아요. 힐도 막 저희보다 훨씬 비싸요. 막 200만원, 300만원 하는 거 많으니까 갖고 오시면 저기 마침 또 하일이 저기 딱 있네요. 여기서 구매하신 거 아니더라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리페어샵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또 어려운 슈즈가 있잖아요. 케어하기가. 그죠? 도 그렇지만 약간 콤비 슈즈? 약간 스타일도 그렇죠. 스웨이드도. 스웨이드도. 맡기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댁에서 가정에서 하고 싶으시면 여기 또 좋은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가시면 돼요. 슈트리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무조건입니다. 이 슈트리를 집에 가셔서 딱 꽂아 놓으셔야 오래 신으실 수 있습니다. 수명이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구두를 구매하기 전에 사이즈를 재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시려고 하니 양말을 좀 신고 있습니다. 신발 사러 가시면 보통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고 그냥 원하는 사이즈를 가져다 드리고 신어보고 구입을 하시는데 유니페어에서는 이거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사이즈를 먼저 직접 이제 자로 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자기 발 사이즈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10명이면 진짜 한 8명 정도는 자기 발이 실제로 어떤 사이즈인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면 재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발부터 이쪽에 올려주시고 발 뒤꿈치 뒤로 최대한 붙여주시고 한번 일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리퍼 오른쪽 이걸로 신어주신 다음에 혹시 저녁에 재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저녁에 재면 발이 부은 상태에서 재야 신발이 작지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침에 더 많이 부어요. 저녁에 하루 종일 좀 걷거나 서 있거나 하면 오히려 발이 조금 더 안정화된다 그럴까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사실은. 아침에 오히려 더 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침에 재는 게 크게 이제 여유롭게 신으시려면 아침에 재는 게 낫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거는 내가 발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이지 이게 아예 뭐 사이즈가 다를 정도로 붙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 가셔야 되고 안쪽으로 최대한 이쪽을 붙여보실게요. 조인트 부분을. 시선은 정면을 봐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길이가 비슷하시네요. 다른 때도 있나요? 거의 다 싹발입니다. 네, 되셨고 기장 차이는 반치수 정도 차이가 있어요? 왼발이 기장은 이제 UK 사이즈, 영국 사이즈 기준으로 8 사이즈 나오셨고요. 이 왼쪽이요?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오른발이 7 반 나오셨는데 길이에 비해서 오른발은 이제
발볼이 평균 발볼 2볼 정도라 보시면 되고 왼발은 D볼로 조금 슬림하신 편인데 지금 아치가 조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편이세요. 무너졌어요 아치가? 네네 보시면 여기 땅에 닿거든요. 체중이 조금 실렸을 때. 역시 지금 편발이어가지고 제가. 네네 맞아요. 네. 발 한번 그냥 슬리퍼 빼고 아, 네. 들어보실래요? 편하게 푹. 네. 발 하나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분도 곤약발이네. 곤약발이요? 뭐야? 힘을 안 주면 작아 보이는데 발을 디디거나 하면은 이게 훅 퍼지는 거예요. 발에 아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치가 세 개가 구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 횡 아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나가는 그런 아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진 상태인 거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체중을 원래 이 아치가 구조적으로 발을 골격으로 이렇게 버텨서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해서 펴지는 거죠. 무게가 실리면. 그럼 그거 안 좋은 건가요? 발 건강상 안 좋다고 하긴 그렇고 이런 민족이 있는데 사실 동양인의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맨발을 쓰는 그런 민족이 이런 발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큰 사람들은 이렇게 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어쨌든 방에서 맨발로 다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도 그래요. 저도. 곤약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그런 잡지 같은데 나와요. 잡지가 아니라 저기서 비스포크 안에서 일하는 분이 일본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발을 보더니 나보고 곤약발이라고. 곤약발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그때 처음 보고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되잖아. 오 그러네. 그게 그럼 일본 사람도 있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어. 실제 이렇게 디뎌서 나온 볼보다 실제 본인이 느끼는 건 더 좁은 발인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신발 안에서. 좁고 작게 신어도 하나도 안 아프죠. 안 아파요. 네. 그쵸. 7에 그냥 보통 볼 신으면 안 아프죠. 네, 7이면 딱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좀 이렇게 키에 비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약간 고상한 발이지 않나 약간 좀 자부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깍깍하는 걸로네. 예전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발이 좀 작으면 좀 더 귀족적인 느낌. 네.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귀족들은 옛날부터 발을 신발 맞춰서 계속 가두면서 걷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못 신는 신발을 못 신는 사람들은 계속 내가 이걸 쓰니까 더 커지는 거고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퍼지면 약간 좀 이제 하위 계급. 그런 이게 인솔을 좀 써주면 좋긴 좋습니다. 족부 건강적으로는. 구두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비스포크 하시면 돼요. 유니페어 비스포크에 유니페어 비스포크 라인 있어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약간 이런 발에 문제가 있으면은 인솔의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구조도 시도를 할 수가 있게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어서 좀 아치를 좀 많이 받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인솔에 반영을 해드려요. 이제 그러면 우리 존롭의 어떤 모델? 예. 주름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조심해서. 네네.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나중에 좀 신으시는 건? 이거 스테파노 뱀은 지금은 전개 안 하는 브랜드. 네. 예전에 했던 브랜드. 괜히 물어봤던 거. 오른발부터 한번 넣어.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잘 넣어주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좀 약간 왕이 된 기분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그 정도 거울을 보시면. 야 오늘 복장이랑 이거 완벽한데요? 너무 멋있다. 역시. 감사합니다. 거의 완벽한 거 아닙니까? 거의 완벽한데요? 지금? 너무 멋있네요. 와, 역시. 야 역시 존롭이다. 존롭데스. 쩔로데스. 스타일 완성 역시 구두네요. 구두네요. 네. 진짜로 와. 신고 오신 것도 되게 훌륭한 신발이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하니까 더 차려입은 것 같은. 네. 이러고 어디 파리의 리츠 호텔 이런 데 가면 환영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입구로밖에 못 가겠지만요. 거기. 아니 거기 들어가도 돼요. 제가 가봤는데 안에까지 들어가도 아무도 안 잡아요. 거기 가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요. 한번 제가 옛날에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의 표시라고 할까요? 그 존롭이나 에드워드 그린은 비 쏟아지는 날에 그걸 밖에서 신고 있다. 그거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저 같은 사람. 야. 저는 이렇게 비에서 구두 신는 거를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업자니까. 왜냐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제 에드워드 그린 개인 맞춤 구두는 유독 비가 오더라고. 그것만 신으면. 비를 많이 맞췄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잘 관리를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역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Let's go. Let's go. 확실히 약간 이런 얄쌍하게 더 잘 어울리긴 잘 하네. 어울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딴이 아니에요. 자 10만을 위해서. 아 10만 증거로 이제 자, 아까 녹화했으니까. 녹화했으니까 네. 이따 제가 나중에 메모리 카드 팍. 유니페어가 짱이다 세계. 세카이노 넘버원. 아까 뭐 엄청 혼자 겸손한 척 다 했는데 제가 원래 약간 나중에 2로 변하는 성격이라. 세카이노 넘버원 오미세 데스. 유니페어 구두라면 꼭 유니페어 오셔서 그걸 직접 보시고 신어보시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페어 세카이데 이치방노 옴시데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